안녕하세요, 유피입니다. 제가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개봉기를 전해드린 지도 이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 애플 티셔츠를 입고 개봉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약 2주 정도 사용해본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네이밍 전략이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폰 XR, XS, XS 맥스라는 모델명을 사용했던 반면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라는 모델명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이폰 11 모델은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메라에선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된 점이 동일하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A13 바이오닉을 통해서 좋은 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폰 11 프로 모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11 프로 모델이 더 좋은 5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IT 칼럼니스트 이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5 후기, 아이패드 7세대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해당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부분은 바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아이폰 11 모델과 프로 모델 중에 고민하신 분들 중에도 디자인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분명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퍼플, 그린 등으로 컬러가 정말 예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매트한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손으로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메라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11 프로 모델을 직접 보지 못하신 제 지인분들 몇 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 결과는 사진으로 볼 때보단 예쁜데? 하는 반응들이 많았으니까요. 디자인은 꼭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두 모델은 사이드 부분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알루미늄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좋아합니다. 방수 성능도 아이폰 11 프로 모델은 수심 4m, 최대 30분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아이폰 11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 폰을 구매했다면 확 눈에 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이 확실히 더 눈에 잘 띕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1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5.8형, 6.5형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성능 우위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 슈퍼 레티나 XDR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은 태양광 아래서 최대 800니트의 밝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도 컨텐츠를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HD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니트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2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더 생생하게 감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질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1 모델에 초광각이 탑재가 된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은 여기에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풍경 사진을 초광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광각 사진 그리고 망원 사진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줌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난 아이폰 11 모델의 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간의 전환이 정말 부드럽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렌즈로 촬영할 때 다른 렌즈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등을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렌즈를 전환하면서 촬영할 때도 마치 하나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처럼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아이폰 11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마찬가지로 촬영이 되는 부분과 함께 화각을 넓혔을 때 촬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화각을 넓히면 여기까지 촬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카메라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꺽쇠 부분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의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 타이머, 사진 비율, 라이브 포토, 야간 모드, 플래시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 뿐만 아니고 16:9로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저처럼 동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에 사진을 4:3으로 넣으면 좌우가 잘리기 때문에 그간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바로 16:9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4:3 사진 같은 경우에는 1200만화소 3024/4032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16:9 사진 같은 경우에는 2268/4032의 900만화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모드는 어두울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가 조절이 됩니다. 야간 모드 과연 어떤 화질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캠핑을 다녀오면서 야간 모드를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야간 모드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꺽쇠 모양을 통해서 본인이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보다 좋은 퀄리티의 사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 야간 모드가 정말 똑똑한 것이 삼각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를 인식해서 좀 더 긴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별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으세요. 덕분에 이러한 야간 모드를 활용해서 야경 사진은 물론이고 실내 등의 저조도에서도 퀄리티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야간 모드는 아이폰 11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1 모델들은 피사체가 화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영역 밖까지 사진 캡처, 프레임 영역 밖까지 비디오 캡처라는 기능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건 잡아주지 못하지만 인물 등이 살짝 벗어나게 되는 것까지 잡아줘서 녹화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조절 자동 적용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수평 등이 맞지 않은 사진 등을 촬영했을 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도 전후면 모두 4K 60fps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카메라에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폰 11 프로 모델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들을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작 같은 경우 아이폰 XS, XS Max, XR 제품 중에 XR 제품이 가장 긴 배터리 시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일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들은 모두 다 배터리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11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의 배터리 성능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아이폰 11 모델은 아이폰 XR 모델보다 1시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모델은 아이폰 XS 모델보다 무려 4시간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은 아이폰 XS 맥스 모델보다 5시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간 아이폰 중에서 배터리가 가장 좋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서도 아이폰 11 프로 모델이 아이폰 XR 모델보다 더 오랜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 대한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고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모델은 모두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30분 안에 최대 50%.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50%보다 더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18W 고속 충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W 충전기를 기본 제공한다는 점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성능입니다. 두 모델 모두 A13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있어요. A13 바이오닉은 벤치마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실행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셔도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AP를 탑재하고 있지만 저장 공간에서는 두 제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이폰 11 모델은 64GB, 128GB, 256GB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64,
256-512GB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 많고 사진 촬영이 많아서 저장 공간이 좀 더 큰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폰 11 프로 라인업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 성능 등에서도 두 제품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모델을 제가 약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아이폰 11 모델과 살짝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경 국내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모델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5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모델의 후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